자, 오늘은 도사 정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사 정리. 갑자기 도사 얘기가 나오니까 좀 그런데, 제기 호출을 이용한 알고리즘이 있을 때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것의 시간 복잡도를 되게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정리가 도사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 도사 정리가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고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 복잡도를 계산할 때. 근데 모든 종류의 제기 호출을 이용하는 제기 알고리즘을 분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표준 점화식으로 표현이 되는 그런 알고리즘들만 표준 알고리즘만 도사 정리를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표준 점화식이 뭐냐면은 뒤에 가서 좀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표현된다는 것은 이 알고리즘은 제기 호출을 A번 하는 거예요. 쪼갤 때 A번을 제기 호출하는 거고 그때 각 사이즈는 B분제 N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비제기적인 부분에서는 비용이 n의 D승, 시간 복잡도가 n의 D승인 그런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표준 점화식에서 알 수 있는 거는 항상 A개로 쪼개져야 돼. 어떨 땐 3개, 어떨 땐 2개, 어떨 땐 안 쪼개져. 막 이러면은 이거는 표준 점화식으로 표현이 되는 제기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우리가 봤던 합병 정렬은 늘 2개씩 쪼개지는 거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B분제 N. 즉, 매번 그 위치에서 쪼개질 때 A개로 쪼개지는데 이 A개가 받아들이는 입력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어떤 건 이만큼 받고 어떤 건 요만큼 받는다. 그러면 또 이 표준 점화식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합병 정렬은 반씩 쪼개서 들어가는 거죠. 뭐 하나는 7, 다른 하나는 8,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나 차이 나는 것 뿐이니까 그 정도는 문제가 되진 않고 하나는 막 왕창 2개, 얘는 10개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각 비용이 늘 일정해야 되는 거죠. 비제기적으로. 그래서 합병 정렬이 있으면은 이 합병 정렬은 이 표준 점화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얘는 2개로 쪼개지고 각각 2분제 n 크기로 쪼개져요. 그리고 비제기적인 부분은 합병하는 비용이 되겠고 그 합병은 On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은 여기서 그 다음에 우리가 추출해야 되는 게 요 A, B, D 값을 추출해야 돼요. 내가 내 제기 알고리즘 있으면 그게 표준 점화식으로 표현이 되면 표준 점화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내 표준 점화식에서 A는 얼마고 B는 얼마고 이 비제기적인 부분에서의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A는 2, B는 2, D는 1이 됩니다. 그러면 요 A는 2, B는 2, D는 1을 이 도사 정리에 넣으면은 n 로그 n이라고 하는 시간 복잡도를 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렇게 생긴 애들은 다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노트에서 분할 정복 봤을 때 기본적으로 많이 우리 분할 정복하는 거는 반으로 쪼개는 거고 반으로 쪼개고 그러면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2개로 나눠지는 거고 각각의 크기는 2분제 n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ON이 되게끔 만들어야 이제 그럼 이렇게 만들면은 그것의 시간 복잡도는 늘 n 로그 n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1장에서 봤던 카라슈바 알고리즘에 이 도사 정리를 한번 먼저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 카라슈바에 적용하기 전에 원래 카라슈바는 얘가 아니라 요 형태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분할 정복을 하게 되면은 2분제 n 크기의 a, b, c, d로 x 값과 y 값을 나눌 수가 있겠죠. 5678이다. 그럼 56, 78 두 개의 수를 추출해 가지고 그 수 갖고 이제 재교출을 해서 구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AC, AD, BC, BD 네 번의 2분제 n 크기의 곱셈이 필요한 거예요. n 자릿수 두 개의 곱셈을 구하기 위해서 2분제 n 크기의 값들을 4번 곱셈을 해서 더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하는 애를 점화식으로 표준 점화식으로 표현해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4개의 작은 문제로 분할된 거죠. 그렇죠? AC, AD, BC, BD 네 번의 곱셈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각각의 크기는 n자리 크기에서 2분제 n자리 크기의 정수 곱셈으로 바뀐 거예요. n자리 수 2개를 곱해야 될 때 우리는 2분제 n자리 4개로 프로그램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에 필요한 비용은 ON이에요. ON.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표준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잠깐 이 ON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갑시다. 저게 왜 ON일까? 여러분들 그 1장의 노트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1장은 우리가 초등학생 곱셈 알고리즘을 n제곱으로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n자리가 있고 이 n자리들을 하나씩 곱해요. 그러면 이 곱셈 비용이 이 n제곱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분석했을 때 얘랑 얘 n번 곱해야 되고 한 자리마다 n번씩 곱해야 되니까 n제곱인데 거기에 이제 중간에 자리 올림 때 덧셈이 발생해서 2n제곱이라 했어요. 그럼 2n제곱이면은 2n자리 수가 또 n개가 생겨요. 그쵸? 그럼 걔네들을 다 더해가지고 최종 결과값을 얻어요. 그러면 요 덧셈하는 거를 어떻게 분석했냐면 이 덧셈도 2n제곱으로 분석을 했었죠. 2n자리 기억 안 나요? 띄워놓고 합격할까요? 요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하는데 2n제곱이 비용이 든다 해서 합이 4n제곱, 그리고 합이 4n제곱이니까 비고로 나타내면은 n제곱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면 얘랑은 조금 다른데, 얘는 카라슈바 자체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도 만약에 아까 얘를 생각해 보면은 얘는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AC의 결과값의 뒤에 0을 추가하는 게 필요한 거죠. 자릿수를 맞춰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AD 더하기 BC를 해요. 2분제 N개 2개 더해요. 그 다음에 BD를 이제 이 결과를 다 더해요. 그러면 그 더하는 비용이 왜 ON일까?
5n보다 크지 않을까? 아까 2n제곱이었는데 얘는 갑자기 왜 n이 됐지? 왜냐하면 얘가 5n이 아니면 비용이 엄청 달라지겠죠. 그래서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이거 5n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제가 이게 좀 오기 전에 좀 수정한 노트인데 여기에 있습니다. 3번, 3번의 덧셈. 그러니까 아무리 자릿수가 커져도 아까 거는 2n의 n 그거를 다 더했죠. 초등학생 곱셈은. 그런데 얘는 항상 몇 자릿수인지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덧셈하는 건 요 세 개 값을 덧셈합니다. 그게 1000자릿수, 만자릿수라 그래도 결국은 여기서는 세 개의 덧셈만, 그 자릿수의 세 개만 덧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게 늘 고정된다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아 얘가 5n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아까 요거랑 비용을 이 n자릿수가 커지면 이 자체가 커지죠. 막 커지죠. 1로 n개, 1로 2n개예요. 그게 n자릿수가 커지면 커지는데 얘는 요거 세 개만 하면 돼. 요 세 개만 더하면은 늘 최종값을 얻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요게 5n이라는 거를 좀 저게 왜 5n일까? 그 한번 고민해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1장 노트랑 얘랑 한번 비교해 보시고 어쨌든 얘는 4번 n이 이렇게 나왔는데 카라슈바로 가게 되면 카라슈바는 아까는 4번 했는데 이제는 3번 하는 거죠. 뭐 가우스 이걸 이용해 가지고 3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와 C를 곱하는 거 하나, B와 D를 곱하는 거 하나, A 더하기 B, C 더하기 D를 곱하는 거 하나. 그래서 곱셈은 2분의 L의 곱셈은 3번으로 줄어들어요. 덧셈은 앞에 있던 그 4번 하는 것보다는 좀 늘어나지만 여전히 비용은 늘 고정적으로만 늘어나요. 요 덧셈하고 뺄셈 요 부분만 늘어나지 앞에 거하고 똑같은 비용이 드는 거예요. 추가되는 비용은 2개의 덧셈 2개의 뺄셈 요것만 더 추가되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얘는 아까 거는 여기가 4t였는데 3t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재계호출은 위에서부터 4개, 그럼 각각 4개씩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높이는 같은데 갈 때 3개씩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 전체 비용은 늘 그 트리에 있는 노드 수에 비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4개씩 내려가는 거랑 3개씩 내려가는 거의 차이는 엄청 큰 거예요. 갈수록 3개씩 줄어드니까. 한 번만 3개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 계속. 그러니까 하나는 1 더하기 4 더하기 16 더하기 이렇게 가고 하나는 1 더하기 3 더하기 9 더하기 이렇게 가니까 그 차이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줄이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얘가 카라슈바가 요 앞에 있는 얘보다는 효과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합병 정렬은 n 로그 n이 됐었죠. 근데 n 로그 n 했을 때 이 합병 정렬의 그 tn은 뭐가 됐냐면 여기가 3이 아니라 2였어요. 그럼 얘는 3t니까 합병 정렬보다는 느리겠죠. 그럼 얼마나 느리는 게냐?
그거를 한번 이제 실제적으로 도사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볼 건데, 도사 정리를 아까도 다 설명드린 내용이지만 표준 점화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재계 호출을 이용하는 재계 알고리즘을 분석할 때 쓸 수 있는 블랙박스 툴이다. 그러니까 제가 왜 저런지 모르고도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시간 복잡도를 알아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블랙박스를 화이트박스화해서 왜 저렇게 되는지까지 이제 좀 살펴볼 예정인데, 어쨌든 나중에 그걸 다 까먹더라도 우리는 기계적으로 표준 점화식만 나오면은 도사 정리에 넣어서 그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알 수 있고, 그게 맞다는 거를 확신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표준 점화식인데, 보통 베이스 케이스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베이스 케이스가 성립을 해야 돼요. 베이스 케이스가 성립한다는 거는 n이 일정한 크기 이상 줄어들면은 상수 시간에 저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정한 크기 이상 줄어들면은 상수에 할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이 그래요. 뭐 베이스 케이스가 만족이 안 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한 개짜리 정리하는데 뭔가 비용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베이스 케이스도 성립해야 되고 하는데 베이스 케이스는 거의 늘 성립하는 거니까 제너럴 케이스를 잘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필요한 것이 A, B, D 값입니다. A는 재계 호출한 수고, B는 문제의 크기가, 입력의 크기가 얼마만큼 줄어드냐. B는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렇죠? A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A가 커지면 재계 호출한 수가 늘어나니까 비용은 그만큼 더 들겠죠. B가 크면 클수록 높이가 작아지는 거죠. 더 빠르게 n이 그 베이스 케이스로 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도 당연히 n d승일 때 d가 작으면 좋겠지. 그렇지? 얘는 일반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복잡도이고, 이런 a, b, d 값은 n과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표준 점화식이 되어야 되는 거는 항상 매번 재계 호출할 때마다 일정한 개수로 불러줘야 되는 거고, 각각의 불러지는 그 재계 호출의 입력 크기는 모두 같아야 돼요. 이제 다음 노트에 살펴볼 게 빠른 정렬이라는 알고리즘을 살펴볼 건데, 빠른 정렬도 분할 정보 알고리즘이고, 문제를 이렇게 쪼개요. 어떤 기준을 갖고 쪼개는데, 합병 정렬하고 다르게 얘는 쪼갤 때 확률적으로 쪼개기 때문에 이쪽은 조그맣고 이쪽은 이렇게 클 수 있어요. 합병 정렬은 늘 반으로 쪼개는데, 빠른 정렬은 피벗을 뭘로 선택하냐에 따라서 쪼개지는 크기가 두 개로 쪼개지는데 한쪽이 되게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빠른 정렬은 표준 점화식으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러면 빠른 정렬은 도사 정리를 이용해서는 분석할 수 없는 애예요. 그렇지만 그런 애들이 아닌 애들은 도사 정리를 이용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사 정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A와 B의 D승을 비교하게 됩니다. A와 B의 D승. A는 재계 호출하는 수, B는 입력 크기가 줄어드는 정도, D는 비재기 부분에서 필요한 일의 비용이 되겠는데, A 이퀄로 A와 B의 D승을 비교해요. 그래서 A와 B의 D승이 같으면, 값이 같으면은 그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n의 D승의 로그 n이 됩니다. 로그 n. 그리고 A가 B의 D승보다 작으면 그 시간 복잡도는 n의 D승이 돼요. 그리고 A가 B의 D승보다 크면은 비용은 n의 로그 B의 A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되는데, 왜
A와 B의 D승을 비교할까? 그거를 알려면 이제 도사 정리를 좀 해부해야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할 거고. 여기도 보시면 Tn이 케이스 2의 경우에는 5의 n의 D승이 됐어요. 근데 이제 원래 표준 점화식에서 n의 D승은 비재기적인 부분에서 하는 일이에요. 저 얘기는 루트에서 하는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쪽에서 하는 일은 별로 없고 맨 처음에 일을 다 거의 다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비용이 다 들어간다는 거고, 케이스 3은 위에서는 별로 일이 안 하고 맨 밑에 가서 일을 다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케이스 1은 매 레벨에 소요되는 비용이 같은 경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도사 정리를 뒤에 가서 증명할 건데, 그걸 보시면 아 하고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여기에 보면 이제 로그들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로그의 기절을 안 써놨어요. 로그에 2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뭐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수학에서 이거 알고 있겠죠. 어떤 기저에 있는 n을 다른 기저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로 표현했는데 얘를 10으로 바꾸고 싶으면 10으로 바꿀 수 있어요. 10으로 바꾸면은 뭔가가 이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상수가. 근데 상수가 앞에 있어봤자 비고에서는 뭐야? 의미 없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 1에서는 저 로그가 로그 2인지 로그 10인지는 성능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중요하겠죠. 여기서는 B가 뭐냐에 따라서 N의 몇 승인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 3에서는 저 로그의 B에서 B를 무시할 수 없어요. 이게 10이면 10, 2이면 2, 뭐 다른 거면 다른 거, 이거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케이스 1에서는 저 로그의 기전은 무시해도 되는 거고, 하지만 케이스 3에서는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사 정리에 대한 증명을 바로 하지 않고 적용부터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결과들이 우리가 배웠던 알고리즘에 따라서 나오는지. 그래서 카라슈바보다 더 먼저 합병 정렬, 이진 탐색 이런 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합병 정렬은 표준 점화식으로 나타내면은 ET 두 개씩 쪽에서 들어가죠. 반씩 쪽에서 들어가고, 여기서 비용이 D가 1이에요. 선형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겠고, 우리는 도사 정리에서는 A와 B의 D승을 비교해요. 그러면 B는 2고 D는 1이니까 B의 D승은 2예요. 그럼 A도 2니까 A와 B의 D승이 같은 경우, 같으면 경우 1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n의 D승 로그 n인데 D가 1이니까 n 로그 n이 되는 거예요. n 로그 n. 그리고 이진 탐색은 마찬가지로 반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재기 호출은 A는 하나죠. 이쪽 반 아니면 저쪽 반이니까 하나예요. 이진 탐색은. 그리고 여기서는 상수예요. 5완이에요. 비교만 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D가 0이에요. D가 0이고 B가 2고 A가 1이니까 B의 D승은 1이에요. 그러니까 이진 탐색도 경우 1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적용을 해보면은 여기에 n의 D승이니까 D가 뭐였어요? 0이죠. n의 0승은 없어지니까 남는 거는 로그 n.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로그 n. 그래서 성립하는 거예요. 도사 정리를 합병 정리에 적용하든 이진 탐색에 적용하든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수 곱셈, 그 카라슈바를 실제 해볼 건데, 처음에는 카라슈바 하기 전에 그냥 직관적으로 2분제로 나눠가지고 4개로 나눠서 처리했을 때의 비용을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카라슈바 적용하면은 그게 4가 아니라 3으로 바뀌죠. 그럼 4일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 경우 4일 때 생각을 해보면은 B의 D승은 2의 1승이니까 2고 얘는 A보다는 작아요. A보다 작아요. 그러면 A보다 작으면은 그거는 경우 3에 해당됩니다. 3. A가 B의 D승보다 큰 경우예요. 그러면은 요거 돼요. 로그 B의 A. 이 경우 3에서는 이 B 값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B가 2이고 4니까 2의 4는 2죠. 그러면 N의 2승이 돼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뭐냐면은 N자릿수 두 개를 곱하는데 쟤를 2분의 N으로 쪼개가지고 직관적으로 구하면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초등학생 알고리즘 적용하는 것과 비용 차이가 어때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똑같은 거예요. 그냥 분할 정복 하나, 분할 정복 하지 않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4를 3으로 줄여드는 순간 여전히 B의 D승은 2고 A는 3이니까 경우가 바뀌지는 않아요. 똑같은 경우인데 A만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는 로그 2의 4였는데 로그 2의 3이 돼요. 그러면 값이 뭐가 나오면은 N의 1.59. 1.59. 그럼 N의 2승보다는 좋은 거죠. N 로그 N보다는 나쁜 거고. 저 개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N의 2승하고 N의 1.5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카라슈바는 이 정도로 개선해 준다. 그 다음에 행렬곱셈. 행렬곱셈은 저것도 똑같았어요. 두 가지를 소개했는데 하나는 m 곱하기 n 행렬을 두 개 곱하는데 얘를 2분의 n 크기의 행렬로 쪼개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또 직관적으로 하면은 8개가 필요해요. 8개. 8개를 곱해서 처리하게 되는데 이 수라세는 그 8개를 7개로 줄였어요. 이 비재기적인 부분에서 덧셈은 좀 증가하지만 곱셈은 8개에서 7개로 줄인 거예요. 그러면 이 7개로 줄였을 때 비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B의 D승은 4고 A는 7이니까 똑같이 경우 3에 해당돼요. 아까 거랑 마찬가지로. 그러면 2의 7승을 해보면은 N의 2.81 정도 돼요. 2.81. 근데 저렇게 7개로 나누지 않고 원래 우리가 그냥 어떤 특별한 기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2분의 N으로 쪼갰을 때 보면은 8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8개 필요한 거라면은 N 3승이 돼요. 그리고 원래 직관적으로 그냥 쪼개지도 않고 N/N 행렬을 두 개를 곱하는 데는 N 3승이에요. 그러면은 얘도 변한 게 없죠. 그 얘기는 보통 직관적으로 바꾸면은 원래 그냥 하는 거나 분할해서 하는 거나 이득이 없어지는 거예요. 뭔가는 개선을 시켜야 돼. 그 개선은 뭐 줄어든 크기를 왕창 개선한다든가 아니면은 재기 호출되는 수를 줄이든가 뭐 그런 식으로 돼야죠.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알고리즘은 아니에요. 뭐 비유할 건 없는데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비슷한 게 뭐였냐면은 합병정렬이었어요. 그쵸? 근데 합병정렬은 이 끝에 있는 애가 n제곱이 아니라 5n이었어요. 그래서 이 5n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만약에 5n을 못 만들고 쪼갠데 하는데도 n제곱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온지 보면은 A는 2, B는 2, D는 2예요. 그럼 B의 D승은
4가 되겠고 A는 2니까 지금 처음 나오는 건데 경우 2에 해당돼요. 경우 2에 해당되니까 경우 2는 이 비용이 원래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합병정렬을 하든지 뭐든지 하나에 걔를 선형으로 못 줄이고 반쪽에서 하는데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N제곱으로 해버리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분할정법 하는 게. 그냥 전수조사 N제곱 하는 게 그냥 낫지 분할정법 했는데 그 비재기적인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이 비싸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사정리 예들을 좀 살펴봤고, 그러면은 이제 그 블랙박스 그 도사정리에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한번 좀 살펴봅시다. 여기 뭐 써있듯이 증명자치를 꼭 이해하는 건 아닌데 이해를 하면은 여러 가지 직관들 뭐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왜 저런 마스터 시어림이 또 마스터 메소드 뭐 두 가지 분인데, 그래서 도사 정리가 나오게 된 건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1장에서 도사 정리를 적용하지 않고 합병 정렬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 트리의 높이를 생각했고 각 레벨에서 하는 일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두 개씩 쪼개지니까 트리의 높이가 로그 B의 n승 플러스 1로, 그러니까 얘가 세 개씩 쪼개지면 또 로그 3의 n승으로 줄어들어요. 더 빨리 줄어들겠죠. 그래서 높이가 이렇게 되겠고, 이 레벨에 있는 그 노드의 수가 A의 제이승계가 있어요. 하나, 둘, 넷, 하나, 셋, 9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정하게 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표준 점화식들은 늘 일정하게 똑같은 개수로 쪼개져요. 3T 보면은 3개씩, 4하면 4개씩. 그러니까 1, 3, 9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각 요 안에서 처리하는 문제의 크기는 또 일정하게 줄어들어요. 일정하게 줄어들어서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합병 정렬은 요 각각 레벨에서 일어나는 일이 늘 일정했어요. 늘 6n이었어요. 뭐 6n, 9n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높이가 로그 2의 n 플러스 1이니까 두 개를 곱해서 n 로그 n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합병 정렬을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인 경우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똑같이 되는데 그거를 일반적인 경우로 풀어서 표현하게 되면은 특정 레벨에서 필요한 일은 특정 레벨에 있는 수는 A의 제이승계가 있어요. 1, 3, 1, 4, 16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거기서 필요한 일이 C의 ND승이에요. N의 D승 차수가 필요한데 뭐 앞에 상수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저 상수는 어차피 빅 O로 씌우면 사라지는 거니까 중요하지 않고, 그런데 해당 레벨에서 이 입력 크기 N의 크기가 B의 J승계로 분제 N으로 줄어들죠. 그러면은 각 레벨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이렇게 돼요. 요거를 좀 깔끔하게 J승으로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나왔죠. 뭐가 나왔어? 우리가 마스터 시어링 할 때 뭐와 뭐를 비교했어요? A와 B의 D승. 그 A와 B의 D승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면 A와 B의 D승이 같으면 여기가 뭐가 돼? 1이 되죠. A가 B의 D승보다 크면은 양수가 되죠. 그럼 점점 커지죠. J승 할 때마다. 근데 거꾸로 B의 D승이 A보다 크면은 저게 소수점이죠. 그러면은 J승을 할수록 어떻게 돼?
더 작아지죠. 그 원리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얘가 1인지 A가 더 큰지. 그래서 세 가지 경우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토탈 전체 1은 각 레벨에 있는 거를 다 더하는 거죠. 그리고 레벨의 높이는 로그 B에 n승계가 존재해. 플러스 1, 0부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1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얘가 1인지 A가 큰지 얘가 큰지 보면은 이거의 비교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전체 1이니까. 그래서 마스 시스템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들어가서 봅시다. 자, 모든 표준 점화식의 전체 해야 될 일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해됐죠? 모든 표준 점화식으로 나타나는 애들의 전체 필요한 비용은 저렇게 나타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나오네. 이렇게 표현이 되는 애의 전체 비용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A와 B의 D승을 비교한다고 했는데 이 A라는 놈은 뭐고 B의 D승이라는 놈은 뭔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A는 RSP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저게 뭐냐면은 Rate of Subproblem Proliferation. 긴데 소문제의 증가율. 쟤는 evil, 나쁜 애예요. 나쁘다는 애는 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능은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B의 D승은 Rate of Work Shrinkage라고 해가지고 축소율, 문제 크기가 작아지는 비율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문제 크기가 작아지면은 뭐가 줄어드는 거야? 트리의 높이가 줄어들죠. 그래서 쟤는 굿 요소야. 그래서 이불과 굿 요소가 다이다인지 누가 더 큰지 그거를 가지고 전체 성능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RSP하고 RWS가 같으면 즉 A와 B의 D승이 같으면은 모든 레벨에서 하는 일이 같아져요. 그러면 그 하는 일에 곱하기 그 트리의 높이를 곱하면은 비고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RWS가 크다. RWS 크다라는 거는 요 밑에 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레벨이 증가할수록 할 일은 줄어들어요. 어디서 주로 일이 다 벌어지냐면은 루트 레벨이에요. 루트 레벨에서 제일 n이 크고 거기서 비재기적으로 소요되는 일은 n의 D승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n의 D승이 돼요. 거꾸로 RSP가 RWS 되면은 저 J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커져요. 요 값이 밑으로 갈수록 커진다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제일 많은 일을 하는 데가 맨 아래 레벨, 하위 그 단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쉬운 거부터 보면은 다 끝났네 오늘 수업. 자, 쉽죠. 이거는 저도 이해되는 수학이니까 1이면 1이고 얘네들 1개를 로그 bn 더 곱하면은 로그 bn이죠. 그러면은 이게 되니까 결국은 n의 D승의 로그 n이 되는 거예요. A와 B의 D승이 같다. 나쁜 것과 좋은 게 그게 비슷하면은 모든 레벨에서 하는 일이 같고 트리의 레벨만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비재기적 하는 일을. 근데 경우 2와 경우 3을 보기 전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R이 1보다 작으면 즉 B의 D승이 크면은 쟤는 상수가 돼요. 우리가 이걸 쭉 더하는 거잖아요. 로그 B의 n승 0부터 로그 B의 n승까지 얘를 R이라고 놉시다. 그러면 걔를 1 더하기 R의 1승 더하기 R의 2승해서 R의 로그 B의 n승까지를 쫙 더하는 거예요. 그 더하는 건데 얘는 R이 1이면은
상수예요. 다 더한 게 상수가 돼요. 그럼 이게 상수면은 남는 게 뭐가 남아? n의 딘수밖에 안 남지. 이 상수의 c를 곱해도 또 상수죠. 그러면 n의 딘수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r의 1이 되면은 얘가 이렇게 되고 r의 k승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경우에 1이 오면 요게 C'이니까 n의 D승이 된다. 여기까지도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가 문제인데 얘는 R의 K승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R의 K승이고 얘는 상수지. 그러면 얘는 무시하고 R의 K승만 고려하면 되잖아요. 그럼 R의 K승이 뭐냐면 로그 B의 N승이에요. 요 B의 D승 분제 A의 로그 B의 N승이에요. 그게 요 C의 N의 D승에 곱해져야 돼요. 언제? 얘가 경우 3이죠. 경우 3에는. 그러면은 요게 요렇게가 여기 곱해지는 거죠. 요 값이에요. 요 값이 여기에 곱해져서 쟤를 풀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 남는 거는 A 로그 B의 N승만 남아요. 왜 그런지는 요거 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뭐 어려운 수학은 아니니까. 결론적으로 요만큼 남고 A의 로그 B의 N승은 N의 로그 B의 A승하고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경우 3은 이렇게 됩니다. 뭐 이것까지 이해를 안 해도 되는데